2026년 1월 29일 목요일 오후 미국 워싱턴 DC 상원농업영양임업위원회 회의실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디지털 자산 역사상 처음으로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이 미국 상원위원회의 표결 문턱을 넘었습니다. 찬성 12표, 반대 11표? 단 한 표 차이였습니다. 그런데 반대표 11표 전부가 민주당 소속이었습니다. 찬성표 12표 전부가 공화당 소속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법안 통과가 아닙니다. 이것은 미국 암호화폐 입법 역사상 가장 중요하고 동시에 가장 논쟁적인 순간 중 하나입니다. 이 역사적인 표결의 전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전원 반대한 실제 이유는 무엇인지, 공화당이 단독으로 밀어붙인 배경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 법안이 최종 법률로 탄생하기까지 남은 거대한 장벽들을 낱낱이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법안이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상원농업위원회가 이날 표결한 법안의 정식 명칭은 디지털 상품 중개업자법 디지털 커머더티 인터미디에이즈 액트입니다. 이 법안은 지난해 7월 하원을 통과한 클래리티 법안, 즉 디지털 자산시장 구조법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하원 클래리티 법안은 찬성 294표, 반대 134표라는 압도적 표 차이로 통과됐었죠. 그 하원 법안에 상원 민주당과의 협상 내용을 추가하고 관련 이해관계자 의견을 반영해 상원 버전으로 수정한 것이 바로 이 법안입니다. 이 법안의 핵심 골격은 이렇습니다. 첫째,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같은 디지털 상품 디지털 커머더티에 대해서 CFTC, 즉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규제 권한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둘째, 현물시장 중개업자 등록 제도를 새로 만들어 거래소, 커스터디 업체, 브로커 등이 CFTC에 등록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소비자 보호 규정을 대폭 강화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고객 자산 분리 보관 의무, 예, 충돌 방지 규정, 공시 의무 등이 포함됩니다. 넷째, CFTC와 SEC가 중복 권한이 있는 자산에 대해 공동 규제를 협력한다는 것입니다. 다섯째, 소프트웨어 개발자와 혁신 기술을 보호하는 규정입니다. 그리고 여섯째, CFTC가 이 새로운 현물 시장 규제를 실제로 집행할 수 있도록 별도의 재원을 마련한다는 것입니다. 법안을 이끈 존 부즈먼 공화당 농업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디지털 자산 시장에 명확한 규칙을 세우기 위한 결정적 한걸음입니다. 소비자를 보호하면서도 미국의 혁신과 기업이 번창할 수 있는 규제 프레임워크에 가까워졌습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은 왜 11표 전부를 반대에 던졌을까요? 민주당이 표결 과정에서 명확히 밝힌 반대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유, 트럼프 윤리조항 누락.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뜨거운 쟁점이었습니다. 민주당 협상 대표인 코리 부커 상원의원은 이날 표결장에서 이렇게 직격했습니다. 대통령과 그 가족이 이 산업에서 수십억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는데 그 부패를 막을 윤리 규정도 없는 법안을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심각한 부패입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과 그 가족은 암호화폐 산업에 깊이 발을 담그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디어 앤드 테크놀로지의 디파이 플랫폼 투자, 트럼프 가문의 아메리칸 비트코인 채굴 사업, 멜라니아 트럼프 NFT 판매, 트럼프 공식 밈코인 트럼프 달러 출시? 이 모든 것들이 암호화폐 시장 구조법 입법 과정에서 명백한 이해 충돌이라는 게 민주당의 주장입니다. 이날 민주당은 대통령을 포함한 공직자가 암호화폐 산업에서 개인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수정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이 수정안은 농업위원회 위원장인 부즈먼의 거부로 표결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부즈먼의 이유는 단 하나, 이건 농업이 소관이 아니다였습니다. 두 번째 이유, DFI 규제 완화에 대한 우려. 민주당은 이 법안이 탈중앙화 금융 DFI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지나치게 느슨하게 설정한다고 우려했습니다. DFI는 현재 수천억 달러의 자산이 거래되는 거대한 생태계입니다. 그런데 이 법안의 초안은 DFI 플랫폼을 사실상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수준의 면제 조항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심각한 허점을 만든다는 게 민주당의 비판이었습니다. 세 번째 이유, 양당 협상 프로세스의 파탄. 코리 부커 의원은 이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난해 11월 양당 공동 초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1월에 워싱턴으로 돌아와 보니 공화당이 그 협상에서 완전히 손을 떼어버렸습니다. 오늘 표결에 오른 법안은 우리가 함께 만든 양당 초안과 다릅니다. 즉, 부즈먼 위원장이 민주당과의 협상을 중단하고 공화당 단독 버전을 밀어붙였다는 것입니다. 비록 법안 문구에는 이전 협상 내용을 반영했다고 되어 있지만 핵심 쟁점들에서 민주당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이미 클로버샤 민주당 간사는 이렇게 말하며 협상의 문을 열어두었습니다. 진전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법안이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계속 협상을 이어가길 원합니다. 이 표결의 배후에는 또 다른 거대한 전쟁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바로 기존 미국 은행권과 암호화폐 산업 사이의 이해충돌입니다. 이 전쟁의 핵심 쟁점은 하나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이자를 지급할 수 있느냐, 없느냐. 현재 미국의 시중은행 예금 평균 금리는 0.07%입니다. 연 한 달러를 1만 달러 예금에서 받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USDC나 USDT 같은 스테이블 코인을 예치하면 연 3.55%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1만 달러를 넣으면 연 35만 500달러를 받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소비자들이 모를 리 없습니다. 그리고 은행들도 모를 리 없습니다. 미국 독립지역은행협회 ICBA가 최근 발표한 자체 분석에 따르면 스테이블 코인이자 지급이 허용될 경우 미국 은행 예금에서 최대 1조 3천억 달러가 빠져나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지역 은행들의 대출 여력이 최대 8,500억 달러 감소할 수 있다고 추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행 로비가 이 법안에 반대하는 핵심 이유입니다. 1조 3천억 달러 하나로 약 1,755조 원에 달하는 예금이 암호화폐 업계로 이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은행협회 ABA는 이 수치를 근거로 상원 은행위원회 스테이블 코인이자 지급 전면 금지를 요구하며 로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반면 암호화폐 업계, 특히 코인베이스는 우리 USDC를 얻는 예금이 아니라 투자 수익이라며 이자 지급은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싸움이 얼마나 치열한지 보여주는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FAIRSHAK 암호화폐 업계 최대 슈퍼팩이 이번 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 조직은 현재 1억 9,300만 달러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코인베이스, 리플, 안드레센, 호로이츠 어심6지로부터 새로 조달된 약 7,500만 달러가 추가됐습니다. 이 돈은 2026년 중간선거에서 친암호화폐 의원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반대로 은행 로비 단체들도 결코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이 싸움의 결과가 바로 상원은행위원회의 법안 마크업 무기한 연기로 나타났습니다. 은행 로비의 거센 반발에 코인베이스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이 상원 초안 지지를 철회하면서 1월 15일로 예정됐던 상원은행위원회 마크업이 취소됐습니다. 현재까지도 상원은행위원회의 새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1월 29일 상원농업위원회 12대 11 통과는 분명 역사적인 이정표입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것은 법률이 되기까지의 5단계 관문 중 겨우 첫 번째를 통과한 것입니다. 코인데스크가 정리한 남은 입법 로드맵을 보겠습니다. 1단계 완료 상원농업위원회 통과, 오늘 12대 11로 완료되었습니다. 2단계 진행 중 상원은행위원회 통과, 이것이 지금 가장 큰 병목입니다. 상원은행위원회는 스테이블 코인이자 문제, 트럼프, 윤리조항 문제 등 더 복잡한 쟁점들을 다루는 더 어려운 버전을 처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마크업이 현재 무기한 연기된 상태입니다. 부즈먼 위원장도 이날 표결 이후 이렇게 인정했습니다. 이제 상원은행위원회와 협력해야 합니다. 오늘 논의된 일부 수정안들은 사실 은행위 버전에 더 적합한 내용들입니다. 3단계 예정 농업위은행위 통합법안 작성. 두 위원회의 서로 다른 버전을 하나의 통합법안으로 합쳐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또 다시 민주당과의 협상이 필요합니다. 4단계 예정 상원 본회의 표결 60표 필요, 이것이 가장 높은 장벽입니다. 미국 상원에서 필리버스터를 극복하고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60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재 공화당 상원의원은 53명입니다. 최소 7명의 민주당 의원을 설득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표결에서 민주당은 11명 전원이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7표를 넘기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5단계 예정 하원과 최종 조정 및 대통령 서명 상원이 통과시키면 하원 버전과 다시 조정해야 하고 최종 단일 법안을 만들어 대통령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클레이티 법안은 이미 7월에 하원 294대 134로 통과됐으니 하원 단계는 상대적으로 수월하겠지만 이미 수개월이 지난 법안이어서 새로운 협상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요약하면 이 법안은 오늘 첫 번째 관문을 통과했지만 앞으로 최소 4개의 관문이 더 남아 있습니다. 특히 상원 본회의 60표 확보가 핵심 변수입니다. 그렇다면 이 12대 11 표결이 비트코인 가격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1월 29일 표결 당시 비트코인 가격은 약 7만 달러 수준에서 거래 중이었습니다. 이날 농업이 통과 소식이 알려진 직후 비트코인은 단기적으로 소폭 상승했지만 민주당 전원 반대와 상원은행이 일정 미정이라는 불확실성이 동시에 부각되면서 상승폭을 대부분 반납했습니다. 폴리마켓에서 추적하는 클레이티 법안 2026년 통과 확률은 이 시기 약 7,580%에서 거래됐습니다. 그러나 이후 3월로 넘어오면서 스테이블 코인이자 협상 교착, 은행 로비 반발, 상원은행이 마크업 무기한 연기가 겹치자 63%까지 하락했습니다. JPMorgan 분석팀이 이 법안을 두고 내린 평가는 이렇습니다. 만약 클레이티 법안이 2026년 상반기에 통과된다면 암호화폐 시장의 강력한 촉매제가 될 것이다. 하반기 랠리의 가능성도 높아진다. 반면 벤치마크 애널리스트들은 다른 경고를 내놓았습니다. 법안이 지연될 경우 미국 암호화폐 시장의 성장 잠재력이 상한선에 막힐 수 있다. BITWIS CIO 맷 후거는 더 날카롭게 분석했습니다. 암호화폐 업계는 앞으로 약 3년 안에 금융 시스템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지 않으면 그 반대, 즉 보여주기 전까지는 믿지 않겠다는 시장의 냉담한 반응에 맞닥뜨릴 것입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2025년 10월 12만 6천 달러, 최고점에서 약 마이너스 46% 하락한 6만 8,832달러 수준입니다. 법안 통과 시나리오별 비트코인 목표가를 간단히 정리해드리면 완전히 통과하면 15만 달러에서 20만 달러,
부분적으로 통과되면 10만 달러에서 14만 달러. 지연되면 2027년으로 연기 5만 5천 달러에서 7만 5천 달러. 폐기 부결 35, 50명달러. 오늘은 2026년 1월 29일 상원농업위원회 12대 11 표결의 전말을 짚어봤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이 상원위원회 관문을 넘었지만 민주당의 전원 반대와 상원은행위원회의 교착 상태는 이 법안이 아직 멀고 험한 길을 남겨두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이 법안이 진짜 법률이 되려면 트럼프 윤리 조항과 스테이블 코인이자 조항, 이 두 가지 핵심 쟁점에서 반드시 타협점을 찾아야 합니다. 코인베이스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이 왜 법안 지지를 철회했는지, 그리고 그 결정이 어떻게 상원은행위원회의 마크업을 무기한 연기로 몰고 갔는지 그 내막을 낱낱이 파헤쳐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